그럼 이제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를 경계해야 되느냐 하면요. 민주주의 가면을 썼어요. 이미 쓴 지 오래됩니다. 아까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그래서 사회주의 정의를 옥스퍼드 사전에 찾으면 생산수단, 분배, 교환이 공동 전체의 소유이거나 규제를 받는다. 이게 사회주의 정의거든요. 이 말의 뜻에 따르면 좌익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복지주의,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모두 동의합니다. 포장만 다를 뿐인 거죠. 첫째, 우리가 보수진이 가장 실패한 것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믿었던 거죠. 고르바초프는 망해가는 공산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가면을 쓴 겁니다. 그걸 뭣도 모르고 소련 공사당 성기장 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건 자유상까지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포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영국 텔레그래프하고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은 최초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럴듯하게 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류에게 보다 나은 삶을 주려고 했던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의 저런 가면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애정을 표시하고 걔네들이 개혁을 잘하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잘못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용한 말이 하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지 않았느냐.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 주라 하지 않았느냐. 가이샤의 것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데요. 세금을 너무 티세리우스 황제가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랑 하나님을 시험 보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뺏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게 그 동전을 보라. 그 동전의 얼굴이 누구냐? 하니까 시저입니다. 시저가 최초의 황제니까요. 그러면 시저의 동전은 시저에게 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돈이 필요한 것이지 이 지상의 돈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자들이여 모든 돈을 다 가난한데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는 인류를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우리 사회주의랑 똑같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작은 나라 러시아로 길러놨죠. 작년에 GDP 규모가요. 국가 전체 부호 규모가 한국보다 적습니다. 한국이 1조 6천억 불, 러시아가 1조 5천억 불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요. 몇 년만 가면 살림 다 걷어날 겁니다. 돈이 없는 나라예요. 그 소연방 붕괴될 때 그 옆에 연방 국가들의 공장들이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화주의 운동입니다. 평화주의 운동은요, 전쟁을 멈춰라. Stop the war collision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부터 전쟁 멈추라고 엄청나게 떠들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참혹성을 계속 홍보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유진영을 공격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공격하면서 너네 전쟁을 멈춰라. 한 번도 러시아보로 전쟁을 멈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또 더 웃기는 여자들. 우먼 크로스 DMZ. DMZ를 가로지는 여성운동. 크리스찬 안이라는 여자가 2014년에 설립한 여기 뭐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1만여 명이 DMZ를 2015년에 활보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이건 이제 평양에서 활보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한국전 종식, 평화 구축, 이산가족 상봉,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최대의 약점은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여성 인권 침해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북한에 조종당하는 바보 같은 이제 단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평화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겉포장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도둑질만 남은 게 팻말 보면요. Fund our schools. 돈 뺏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돈을 뺏어서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로렌스 오도웰의 사회민주주의 운동. 이 로렌스 오도웰은 MSNBC, 미국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텔레비전이 MBC입니다. MBC가 제일 높죠. 이제 해외에서는 뭐 CNN 또는 Fox 이런 걸 보는데, Fox는 이제 보수주의 채널이니까 시청자가 한정돼 있고요. MSNBC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텔레비전인데 여기에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항상 그 대담 프로에 나와서 나는 실용적 유럽 사회주의자다. 나는 케인즈주의자다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유로피안 소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세상에 유럽적 사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케인지안이라는 것은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겠다는, 현재의 케인즈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필요악이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요. 더 웨스트 윙이라는 드라마를 만듭니다. 이게 8년간 그 시즌 8까지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에이미상하고 골든글로브상을 8년간 휩쓸었습니다. 뭐 어떨 때는 17개 부문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장 센세이셔널한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게 웨스트 윙은 뭐냐면 이제 백악관을 구경 가시면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 가운데 보는 게 오발 오피스가 보이죠. 근데 그 오발 오피스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건 상징적이고 사실 대통령은 거기 뭐 가끔 일을 하고, 웨스트 윙이라고 왼쪽에 가면 이제 그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산 집무실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서 스태프들하고 고위직들하고 일을 합니다. 이스트 윙에는 이제 미국은 퍼스트 레디가 일을 합니다. 이스트 윙에서는 퍼스트 레디 집무실이 있죠. 그리고 관리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침실은 이제 오발 오피스 뒤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근데 그 웨스트 윙이라는 거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8년간 하는 건데, 넷플릭스가 뜬 게 이 드라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망해가다가 2013년 이거를 방영하면서 순이익만 37억 불 올렸고요. 미디어 공룡으로 부상한 드라마가 이건데, 이 드라마의 주 내용이 8년을 쭉 듣다 보면 시청자들이 전부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의욕적인 사회보장제예요. 국가가 뭘 해줘야 되는지를 계속 선전을 한 겁니다. 8년간. 그러니까 대중의 이상주의적 행정부는 어떤 것이라는 걸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좌파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 거죠. 우리가 개혁을 하면 저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보수주의 정부를 비난하는, 그리고 보수주의 정권을 압박하는 계기가 된 게 저겁니다. 저 드라마 때문에 사실 그 MZ 시대가 거의 좌파가 된 거죠. 그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모르고 있는 거죠. 버니 샌더스가 있습니다. 자칭 민주사회주의 원조. 이 버몬트주의 무소속 연방상원의원인데 2018년에 득표율 67%를 받아가지고 2018년 됐으니까 6년 임기니까 2014년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무죄 감세 법안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8시간 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주장은요, 부자 15명이 전 세계 인구 40%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 부만 뺏어버리면 우리 40%가 먹고 살 수 있어, 이겁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주의는 쿠바나 베네수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덴마크나 스웨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유로피안 소셜리즘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집이 3채, 별장이 2채인 자가 쉐보레 소형차를 타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특징이요, 조국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돈 많으면서 조그만 차고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코스프레의 도사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립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이게 파급 효과가 큰 겁니다. 이제 큰 문제예요, 이거. MZ세대의 우상인 알렉산드라 오카시오가 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 여자는요, 최연소 하원인데 민주사회주의 연합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연합에서 2명의 하원의원을 당선시켰는데 이 여자가 최연소고요. 이 사람은 노동자 편이죠. 엘리트들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경제,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이 운동을 전개했는데
엄청 지금 반향이 크고요. 급진적 부유세를 도입을 주장합니다. 급진적으로 우리가 부유세, 부자들한테 세금 막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여자가 하원 의원 당선되자마자 사회주의 단어 검색이 구글에서 1,50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 여자가 말하는 사회민주주의가 뭔가 하고 다 검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뇌리에 들어갔어요. 사회민주주의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주의 동참이 지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소위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슬로건이 뭡니까? 우리는 99%라는 슬로건이죠. 그래서 가장 부유한 1%와 갈라치기 하겠다. We are the 99%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학력자들입니다. 고학력자들인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저임금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급력이 있는 게 자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나 기업 본사, 이사회, 암 이런데 막 퍼뜨립니다. 자기 친구들한테. 그래서 대학까지도 막 이제 퍼뜨려가지고는 이제 확산 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회가 심각하고 소위 좌파들의 그 세력이 확산될수록 이제 보수 공화당의 집권은 멀어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99%라는 짤을 들고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항상 예술가들을 끌고 다닙니다. 데모하는 중간중간에 미국에서 그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기타리스트를 불러가지고 또 감성적인 노래를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들은 저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강연만 하고 끝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는 걸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밀레니얼 MZ세대라는 것은 돈 벌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커버거처럼 마크 저커버처럼 돈 벌겠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는 많이 내는데 실제 창업은 안 해요. 게을르니까. 그리고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서양에서는 19세가 되면 집을 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말은 백게연, 그래서 길을 간다는 의미로 19세가 되면 무조건 집을 나갔죠. 미국도 대부분 19세가 되면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든가 일단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쓰죠. 근데 지금은 25세에서 35세에도 15%가 부모님과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니까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 소득의 50%뿐이 못 받아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소득은 적은 거예요. 그리고 공유 경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맨날 SNS만 해요. 핸드폰만 보고. 그래서 이 핸드폰을 보면서 소위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 공유 경제에 빠지는 거죠. 이 플랫폼 경제 자체가 약간 공유 경제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환경 문제를 고취시키면서 사회주의 세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지구보호,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운동을 막 전개하죠. 근데 실제로 자원 재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라는데 기성세대는 대부분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MZ세대는 분리수거 안 하고 3분의 1만 합니다. 말만 동참한다 그러지 실제로 행동으로는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삼각관계가 빠져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지지를 51%나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40%가 안 됩니다. 미국 통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참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제 된 거죠.